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상담 같이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이 좀 그렇게 쉽지 않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반도체 흐름은 반등을 주면서 강해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장이 그만큼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요. 거기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점들 상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요. 상담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채팅으로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은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소비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인식하면서 진짜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그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 건가 이런 얘기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동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됐던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상 물가는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 폭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영향 그대로 와서 우리나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전에 올랐던 흐름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봤었을 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PBR, 저 PBR 쪽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주면서 그들은 이제 그 시세를 만들고 시장을 끌어주는 역할보다는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섹터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끌어줘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또 역시 그 중심에는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랐을 때 상승이 올라가는 흐름성이 조금 있다라는 걸 우리 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으로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따라가는 섹터들, 종목들,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왔다라는 부분에 있지만 역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눌리고 난 뒤에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개별적이었죠.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던 어제의 흐름성은 좀 개별적으로 가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지는 흐름성을 좀 보이고 있으나 역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신호를 줄 때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은 반도체가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적인 부분들 영향을 주는 물가에 대한 흐름성에서 시장이 약세로 출발하다 보니까 테마나 개별 장세가 좀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오늘 주도주, 당일 주도주는 로봇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가장 필두에 서 있는 건 이렌시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 그 뒤에 오늘 오후 조금 이제 중심으로 이어동하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역시 저항대가 좀 많은 흐름입니다. 로봇주가 확실하게 돌파성이 나오는 기업은 이렌시스가 조금 흐름성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역시 당일 관점에서 있는 부분인데 오늘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테마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또 약간 오후장에 테마주, 다른 테마들이 수급이 붙어 들어오니까 밀려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장중에는 또 이란에서 송유관이 폭발했다라는 부분에서 또 변화했던 부분들도 있죠. 거기서 흥부석유가 좀 잠깐 올라오니까 이쪽이 또 약해지고 지금은 또 중입자 치료 관련된 모비스가 오전에 잠깐 꿈틀하더니 오후에 또 수급받으면서 올라오니까 또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테마 순환매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막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흐름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또 계속 지켜보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제 당일 주도주 쪽의 흐름성을 당장에 당일 트레이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역시 안정적인 쪽의 움직임성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덜 오른 거나 혹은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정이 좀 있었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저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조정을 줄 때 받쳐서 또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역시 중심에 있는 건 올해 반도체 농사만 잘 지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반도체 모신기를 좀 잘하는 그러니까 눌림이 올 때 차가운 물속에 모를 심어주는 그런 시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얘기 드렸고요. 뭐 중요한 건 뭐 실적으로 종목이겠죠. 궁금하신 점들 상담 시작해 볼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국콜마 네, 52,000원에 10%. 실적과 추가 매수 가능한가 싶어서 했습니다. 조금 얘는 흐름성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좀 시간이 꽤나 길게 가셔야 돼요. 네. 네, 길게 가셔야 되고 실적적인 부분들은 얘는 이제 다른 쪽보다도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역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소비 판매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둔화세가 좀 뚜렷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중국 자체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 자체 자기 브랜드를 쓰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 원료가 우리 국산 원료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원료 ODM이나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콜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역시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고 지금 52,000원대 매수 가격이라고 하면은 낮춰두실 필요는 있죠. 근데 이 저점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싸게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사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충분히 지켜보고 충분히 좀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44,600원. 오히려 이 최근에 있었던 저점 가격대 45,000원 부근을 약간 이탈하는 흐름성이 오히려 더 사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급하게 추가 대응하지 마시고 당연히 추가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기노업을 봐야 되고요. 기노업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시장 대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셔야 되고 얘기 드렸던 대로 45,000원 아래쪽으로 갔을 때만 추가 대응 고려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는데 더 사나 봐야 떨어지기밖에 안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추가 대응 없이 홀딩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렇게 홀딩 의견을 드리되 45,000원 아래에서 추가 대응 고려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한국전력이고 네, 22,100원. 20%요.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번에 이게 제가 좀 높게 샀다가 네, 10%는 높게 샀다가 10%를 이제는 밑에서 잡아갖고 이 평단가가 이렇게 됐는데 네. 요번에 탈출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요. 탈출은 가능하세요. 오면 이제 다 팔고 나면 더 네. 오르면 어떡하죠? 아니 절반만 팔고 절반은 맞아요. 할까 싶어요. 예, 절반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거고 절반은 내가 단가 밑에서 샀는 거니까 의도치 않게 물량이 예. 늘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아주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절반을 매도하세요. 그래야지 한국전력이 지금 최근 수급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를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비중만 가져가시고 10%는 현금화해 놓고 네. 또 다시 조정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다음 과정을 봐야 되고 추세적으로 흐름상이 약간 이제 저점을 조금 이탈하는 부분들이 다 생기니까 일단 비중만 네. 줄여놓고 좀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금 더 네. 가져가서 나머지 10%는 비중 10%는 수익까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가격대는 네. 한 24,000원까지 이상으로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홀딩 감사합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덕전자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350원에 5%거든요. 2만 얼마요? 28,350원. 네, 비중이 얼마라고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5%예요. 5%요? 네. 예. 얘기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요. 그 시장에서 좀 네. 소외됐으니까 힘이 없겠죠. 뭐 반도체 쪽으로 근데- 가고 기판 쪽은 조금 처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뭐 그래서 궁금했어요. 궁금해서요. 내 거 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르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린다고 해서 얘는 왜 힘이 없냐. 힘이 없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대비 오르고 있는 것만 쳐다보니까 얘는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얘에 대한 본질적으로 대덕전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 주가도 그래요? 얘가 제자리 지금 현재 사는 가격이 조금 이쪽에서 샀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위치 가격이라면 얘가 항상 오를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와 있는 위치잖아요. 그럼 싸게 조금 더 늘려놓고 내 매수가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기업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기판 쪽 관련된 부분 또 지금 중심이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 다른 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장비 쪽으로. 부품 쪽이 조금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품 쪽으로 또 이동해 오면은 또 그 수급이 뒤늦게 발견하기보다는 지금 5% 정도면 저는 지금 이 현재 가격에서 조금씩 내려갈 때 내려가도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이제. 많이 내려가봐야 22,000원대 정도일 것 같은데 그 가는 동안 조금 더 늘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힘이 없다라는 거 관점보다도 현재는 시장에 어떤 돈이 풍부하게 이렇게 얘도 가고 얘도 가게 만들어주고 얘도 가게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같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시장에 돈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얘가 주목받으면 또 얘 쪽으로 쏠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는 섹터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대비 조금 약세성을 보이고 있는데 슬슬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저는 일단 이거는 홀딩하시고 조금 오히려 22,000원대까지 간다라면은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예, 잘 홀딩 의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SK 이노베이션. 네, 124,000원에 10%입니다. 124,000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조금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조금 올라가더니 지금 또 옆으로 기어서. 이런 종목 가지고 사놓고요.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 신경 쓰면 조금 가다가 또 말았네. 가서 또 떨어지네. 자꾸 예민해져요. 그럼 못 견뎌요. 기다리질 못해요.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네. 쪽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안 좋다 하면서 엄청 많이 내려왔었어요. 맞죠? 네. 그러다 이제 반등 네. 주는 것 같아 샀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화면은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한 7, 8개월 동안 쭉 내려왔는데 그 7, 8개월 네. 내려오다가 한 며칠 이제 머리 이제 착 방향 바꾸려 며칠 이제 돌에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네. 한 번에 쑥 소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 올라가지는 않을 네.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네. 조금 기다려줄 필요 있어요. 2차 전지는 이제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를 조금 관망할 거예요. 그럼 그때를 좀 기다렸다가 환경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2월 지금 중순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내가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투자라는 게. 투자라는 게 우리가 사고 오르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네. 그래 이제 2차 전지가 자꾸 조금 안 좋으니까 이게 거기서 더 밀려가지고 안 좋을까 봐. 안 그러면 지금 조금씩 내려갈 때 좀 눌려줄 때 조금씩 사 모아도 되는가 싶어서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 드리면 사도 돼요라고 하면 어떻게 사실 거라고 생각드리면 하루에 막 계속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지 아니요. 마시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네. 천천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굴곡 한 7일에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나서 한 7일이나 10일 정도 이렇게 텀을 좀 주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단타가 네. 아니잖아요. 단타로 할 것 같으면 진작에 이미 안 가면 팔았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은 네, 아니니까 한 7일 정도 한 일주일 조금 넘게 7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씩 지나서 그렇게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가격이 좀 내려와 있으면 사고 또 오르면 또 기다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템포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이노베이션 또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때 막 시장에 붐이 일어날 때 가격대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가격이 좀 내려오고 시간적인 텀 제가 얘기했던데 그 템포만 좀 가셔가지고 한 4월, 5월 달까지만 끌고 가시면은 수익 줄 것 같으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들어온 수급이 이때 뭐 다 같이 들어왔지만 그때 수급이 있었던 부분에서 다 같이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성을 어느 정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좀 가져가시면서 내려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흐름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이펙트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가 4,190원에 30%입니다. 4,190원에 3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M&A 이슈도 있다고 그러고, 차량용 반도체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좀 전문가님 보시기에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목표가를 아는 게 이 종목에 대한 흐름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서 좀 맞아떨어져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요. 지속성보다는 예.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 4,100원대 정도면은 이 떨어질 때 사신 건지 아니면 추가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가 예, 한 번에 예. 사기는 좀 어려운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 예, 두 번에 샀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은 뭐 더 올라가든 안 가든 지금 이거는 이 추세적인 부분의 흐름의 방향성을 맞췄다가 그 추세를 좀 강하게 깨트렸어요. 흐름을 좀 가파르게 깨트렸잖아요. 근데 다만 내려올 때 네. 거래가 좀 없이 내려왔던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네. 기술적으로 갈까 말까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네. 게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갔다가 또 예, 뺄 수 예. 있는 거니까 추세가 예, 아래쪽 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 예. 기술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한 4,200원대 정도까지. 그럼 당연히 예. 더 늘려졌던 예. 비중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의도치 않게 예, 비중이 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저는 한 10%만 유지하시고 거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4,500원대 정도까지 나타난다라면 거기서 올라서지 못하면 저거는 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500원 예. 라인까지만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거는 예. 이미 추세 흐름을 뭐 거래가 없었어도 추세 흐름을 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항을 받을 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비중은 20%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는 4,500원까지 보시되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가지 않으면은 전량 현금화하는 쪽으로 전력을 가져가시는 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 전망이 저렇다라는 것보다 이미 그런 이슈가 3번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가격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4,500원 정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일단 매수가에 줄이시고요. 네, 잘 예, 대응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네이버고요. 네, 예, 22만 4,134원에 32%요. 32%요. 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하다 보니까 두 번 해가지고 했더니 조금 좀 빨리 많이- 사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갈 때 샀죠, 처음에는. 그죠? 예, 예, 예. 처음에 올라갔다는데 떨어질 때도 그 올라간 데서 얼마 안 떨어지는데 더 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래도. 예,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네.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려서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내려가는 그래서요? 흐름성이긴 한데 조금 강하게 좀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흐름 또 왜냐하면 지금 상대성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 대비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면은 이쪽이 또 약해져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쪽에 그 지금 반도체가 좀 강했잖아요. 2차 전지 또 갑자기 강해졌었고 그런 의미 있으면 얘는 또 상대적으로 또 소외되는 것도 있고 오늘 빠진 거는 이제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쪽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또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 19만 2천 원대까지 갔다가 또 한 21만 원대 거기서 그러면 조금 더 담을까요? 안 되죠. 밑에서 담아봐야 가격 안 내려와요. 지금 비중이 이미 32%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산다고 해서 5%더 산다, 뭐 1%, 2%, 5%, 뭐 아예 그냥 확 사지 말고 100% 사놓고 더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비중이 많다라고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 그렇긴 한데, 아니, 네. 자꾸 가격대가 자꾸 밑에서만 놀아가지고요. 그렇다고 내가 강제로 내리는데 계속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비중만 잔뜩 쌓이고 손실은 더 커지고 그럼 나중에 손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이런 종목은 올라와요. 네이버가 안 올라오지 않아요. 앞에 최근에 지금 이 가격대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뒀기 때문에 떨어져도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성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또 올라올 거니까 내가 올라오면은 어떤 걸 해야 될까? 근데 밑에 내려가면 더 사면 될까라고 했는데 더 사도 제가 봤을 때 평단가 21만 원대예요.
어차피 안 사도 올라올 가격인데 굳이 내가 더 사서 올라와서 본전에 파느니 그 비중을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네이버는 시간의 차이, 얘는 급등주가 아니에요. 뭐 대박이 슈가 터져서 갑자기 막 터져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한 번에 60% 70%를 원웨이로 그냥 한 번에 쭉 가거나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중기적인 전략을 봤었을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저는 내려가도 사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중 때문에 안 사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아시겠죠? 22만 원대 제가 봤을 때 한 21만 5천 원, 22만 원대 오는데 줄였다가 다시 사면 돼요. 내려오면. 네, 현금을 만들어서 다시 사라는 거예요. 있는 돈을 더 넣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거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기관하고 외국인도 좀 같이 팔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전에 많이 샀던 때가 지금 가격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관점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세요? 미스터블루 2,460원에 30%요. 2천 얼마요? 2,460원에 30%요. 네. 최근에 사놓고 기다렸을 것 같은데 오늘 산 것 같진 않네요. 오늘 안 사고요. 네. 1월달 그때쯤에 샀어요. 네, 1월 달에 크게 오를 때요? 아닌데. 1월 달 오를 때 사신 거예요? 1월달에 샀는데 1월달에 해가지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오늘 이거는 기술적 반등성에서 좀 팔았어야 되지 않나. 한 며칠 좀 기다려 보세요. 오늘 올려놨는데 이게 오늘 다 안 빠지면은 다시 올라오는데 비중 좀 줄이는 게 어때요? 일단 이슈를 받았잖아요. 비중이요? 그죠? 네. 예. 30% 가지고 계신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2,500원에 매수가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네, 매수가가 9시 반 2,460원인데 이후에 2,500원까지 갔는데 일단 뭐 그거는 일단 안 그 팔렸으니까. 이후에 체결이 네. 그 이후에 내놔. 이후에 걸었으니까. 자, 일단은 지금은요, 한 번쯤에 매수가까지는 더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비중 좀 줄여 놓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의 흐름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점에서 내일하고 며칠 동안 이 흐름이 살아나면은 조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여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올라올 때 비중 줄여 놓으셔야 다음 이 타임 때 다시 또 내가 단가를 낮추거나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 그죠? 산 거는 네이버 웹툰이 뭐 미국 상장한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그 얘기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부터 나와서 최근에 이제 그게 좀 구체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미스터 블루가 올라온 거는 네이버하고 직접적인 관계성보다도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 뭐 드라마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강해서 이 테마가 맞아. 이쪽 섹터 예. 테마가 같이 올랐던 거고 거기서 미스터 블루가 아주 강하게 한번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런 것 힘이 같아요.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반등 올 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속성 있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슈가 될 예. 때마다 잠깐 올라오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또 예. 올라왔다가 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슈 없이 그렇죠. 올라온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팔아주면은 나는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비중 줄이시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매수가에서 꼭 줄이시고 비중을 많이 줄여 놓으세요. 아시겠죠?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 보시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잘 대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81,300원에 10%예요. 81,300원에 10%요. 네. 최근에 떨어지네요, 다시.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지, 매수가까지만 오면 그냥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죠. 한번 갑자기 하루에 이렇게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는지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궁금해서요.
뭐 이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하락성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떨어졌을 거고 뭐 실적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얘는 이제 좀 돌아올 시점이다라는 부분에서 나쁘진 않거든요. 뭐 매수가까지 그래요? 올 수 있냐라고 얘기 드리면 시간만 기다리면 오겠죠. 지금 이 최근에 떨어진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 단발성이 이제 개별 이슈나 뭐 실적적인 거나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부분으로 네.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 좀 지나서 소화되면은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실적적인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깊게 더 내려갈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재무적인 이익성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건 있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성이나 자산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들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와요. 근데 다만 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뭐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기다리고 네. 추세가 이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이 월봉이나 주봉으로 좀 크게 보면은 이 앞에 있던 흐름성에서 꺾여 내려가기보다는 이 앞서 있었던 사이클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라서요. 최근에 있었던 저점 이탈만 안 하면 6만 원 정도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돌아 올라올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을 봐서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오고요. 그 이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 왔었을 때 좋은 이슈면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매수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어떤 이슈가 있고 수급이 좋나 이런 거 체크하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홀딩 감사합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안내 드리고 왔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뭐 내일은 일단 온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같이 소통하는 시간 좀 가져보는 시간이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은 저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이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나오고 있죠. 비즈니스센터 5층입니다. 그냥 만화 보러 가시면 안 되고 그 맞은편에 비즈니스센터 5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성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실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내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심택입니다. 자, 매수가가 47,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네, 이거는 홀딩하고 가셔도 되죠. 네, 앞서 이제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전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였지만 기판주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중심의 이동은 DDR4 시장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D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어떤 이슈가 가 있던 부분이지만 점진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 심택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은 작년 6월 부터 만들어왔던 이 흐름의 어떤 추세적인 관점입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심택이 갈 길을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최근에 어떤 흐름성에서 조금 소외성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줬지만 심택의 어떤 고객사는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계속 해파가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 봤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뭐 시장이 조금 늦게 반영된다는 거죠. D램하고 이쪽보다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돼 있기 때문이고 사이클 차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는 이 심텍이나 기판 쪽 그리고 IT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주목받고 있는데 소재하고 부품 쪽에서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재하고 부품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을 저는 아래쪽에 넣고 조금 전환점을 만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가를 조금 낮추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면 추세를 다시 올라타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이네요. 골프존 매수가가 84,000원이고 비중이 10%다. 자, 뭐 이거는 뭐 업종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84,000원대 이 가격이라면 손절가는 아니죠. 손절가는 아니고 가격적인 부분이 조정이 75,000원까지 좀 있는 가격 이 흐름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이 가격이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쪽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 부분보다는 좀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가격은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이 가격부터라고 저는 오히려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중기적인 전략은 오를 때 사면 안 되고요. 중기적인 전략은 단기적인 전략은 모르겠지만 중기적인 전략은 저점을 깰 때마다 내가 이 깨고 난 뒤에 이 마디가 깨졌던 부분에 내려가면 거기서 또 더 사고 해서 분할로 대응해서 가서 내가 처음 이 저점이 깨졌던 가격대를 목표가로 잡고 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이죠. 내려가는 걸 산다? 뭐 시장에 소개된 걸 사는 건데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나눠서 사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낮게 살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골프존은 제가 볼 때 약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현재 가격 매수가는 충분히 돌아와서 이익 관점까지도 갈 수 있고 혹시나 본전에 팔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싸지면은 조금 더 추가 대응해서 지금 현재 매수가 84,000원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가격은 손절가는 아니다. 그래서 홀딩해서 시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그런 투자를 해 가실 거면 확실하게 계획을 좀 추가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하네요. 자, 이미 주목을 좀 받은 기업이죠. 자동차 쪽이 좋다 보니까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22,000원대인데 손해보고 계시면서 얼마까지 볼까요? 라고 하는 거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일단 최근에 어떤 흐름성에서 서현 쪽하고 서현이야 자동차 쪽 흐름성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이 갑작스럽게 꺾여 나오면 이런 종목이 거래 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내가 손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높게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하셨다 그러시면은 뭐 모험 가시라고 하신다라면은 가셔도 좋은 거지만 저라면 손절가도 조금 잡아두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24,000원, 24,000원 정도 되네요. 이 가격 뚫지 못하면은 다시 근처에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면 24,000원이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면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간도 제가 봤을 때 이때 단기적으로 행보가 길어지면은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내일하고 이틀 동안 방향성 틀지 못하면 반드시 가격이 2만 원 정도까지 2만 100원 정도까지요. 조정이 나올 거고 거기서 꼴이 만들어질 것 같다.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보여지고 반등 시 올라오면은 약수익권, 짧은 수익권에서 대응해주는 23,000원대 위쪽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이네요. 잠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조정이 내려와서 이제 기술적 반등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11,400원이면 아직 한참 멀었네요. 추가 매수, 이 기술적 반등인데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 추가 대응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확실하게 전환점을 줘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다 많아서 뭐 싸움을 하려면 확실하게 낮추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낮춰가지고 8,000원 아래까지 낮추고 8,000원에서 탈출하려고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5.3%면은 뭐 내가 한번 모험적인 모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적인 부분은 최근부터 계속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단기간에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21선 조금 더 큰 건데 한 31선 정도 되는데 그게 조금 그 가격대로 수렴될 때 그때쯤에 주가하고 31선 정도가 좀 만나는 뭐 대충 그냥 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이 생겼을 때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낮추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 줄 것 같습니다. 단가를 낮추셔야지만 탈출할 수 있어요. 8,000원까지 낮추려면
곱하기 2는 사야 되겠죠. 그죠? 낮추시고 반등 나올 때 절대 들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정리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부토건이고요. 네, 3,000원에 5%요. 3,000원에 5%요. 네. 추가 매수 더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어제 다 올라왔는데 지금 또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니까 살려고 하세요, 또 왜? 이거는 솔직히 빨리 탈출할 생각만 하셔야 돼요. 이거 올해 넘어와서 계속 들고 가시면 안 되고요. 더 사지도 마시고 3,500원 정리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까요?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내용성이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최근 수급의 테마성 흐름에서 어제 이제 같이 올라왔던 흐름이 있어서 한 번에 꺾이지는 않고 삼부토건만큼은 한 3,000원 부분까지 올 것 같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른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부토건은 뭐 우크라이나든 뭐 정치 인맥이든 뭐든 한 번은 시세 만들고, 왜냐하면 여기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이 기업은 진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장 폐지 있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상장 폐지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안 하더라도 제 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없고 뭐 적자 계속 나고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어떻게든 살려준다라고 하더라도요, 기업 자체적으로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은 지금 이슈가 돼서 테마성으로 가주기 때문에 올라와주면 반드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오닉 받으세요. IPS, 어떤 거요? 오닉 IPS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1,000원에 5%요. 31,000원에 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방향성을 좀 알아보고 싶고, 혹시 좀 더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는 걸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가. 내려가더라도요, 실적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전공정 쪽이나, 지금 후공정 쪽에 대한 패키징이 좀 주목받는데, 전공정 쪽이나 뭐 이런 공정 자체에서 기존의 어떤 캐파를 갖고 있던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문제지, 뭐 그게 이제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없으니까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지니까 피해를 봤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왔었을 때 결국 돌아올 기업들인 거예요. 반도체 쪽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결국 나중에 다른 쪽으로 좀 잠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원익 IPS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뭐 얘는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조금 추세적으로 바꿔왔지만 흐름이 이 안에 네. 갇혀 있거든요. 박스. 그러니까 지금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 전으로 가도요, 이 여기가 박스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검정색 선 2개를 표시했는데, 원익 IPS는 여기보다 이 아래쪽,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우량한 기업이고 향후에 실적이 돌아올 기업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아래쪽에 방향성 전환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면은 내가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위쪽에서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봐요. 이 기업의 어떤 그 구조상 섹터, 저기 보면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거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적정 가격 드리면 27,000원 정도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7,000원 정도는 조금 더 늘려서 기다려주면은, 지금 또 이미 단가가 좀 낮은 위치라서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사놓고 한 33,000원까지 기다려보죠. 아시겠죠?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맞잖아요, 그죠? 네. 그걸 내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내가 끌어올릴 수 없는 이상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시장의 사이클이나 여기를 기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읽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3,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대응 27,000원 정도면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NK맥스 2,100원에 10%입니다. 2,100원에 10%요. 예, 이거 며칠 전에 샀는데 상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좀 더 갖고 가봤는데 좀 떨어지네요. 네,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그죠? 이 기업은 들고 가시면 안 그러니까요, 되고요. 들고 가지 마세요. 그 바이오는 솔직히 저도 뭐 솔직히 예측이 많잖아요. 저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아니, 예측하고. 저는 궁금한 게요. 네. 혹시 이번에 상패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항상 이런 예.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활용해서 이 어떤 기대 임상이나 연구 개발에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부분 투자를 받으면은 그런 투자 받은 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뭐 권리라고 해서 뭐 주주들한테 돈을 막 끌어오고 막 증자하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다가 임상 3상이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하방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기대감이 다 소멸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라지고 있다. 상패를 떠나서 투자의 매력도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 저가 매수에서 뭐 쌌다, 이 기술적으로 부분에서 저가 매수해서 뭐 기술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저기 천정부지로 HLB처럼 오르겠거니 생각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번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반대를 기다리기보다는 정리 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라서 수익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괜히 리스크를 감고 가기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못 팔고 있다가 가져갔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리 쪽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ISC. SC. 매수가 비중은요? 87,500원에 5%. 87,500원에 5%요? 네네. 이거 추가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예. 한미반도체도 지금 신고가 같잖아요. 근데 사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사면 안 된다고 했고 거기서 뭐 추가 대응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의 기준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기준인 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산다라는 거는 흐름이 없는데 확인되지도 않는데 공중에 떠 있는데 내가 더 사놓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자라는 것밖에 안 돼요. 다음 대응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그래서 87,000원이란 가격 자체를 사놓고 기다리니까 갈듯갈듯한데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내 매수가율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더 샀는데 떨어지면은 점점 더 멀어져요. 비중 커지는데. 그래서 ISC가 반도체 쪽이나 소켓 쪽 앞으로 좋은 건 분명한데 뭐 기준점이라면 더 늘린다면 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 밑으로 낮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올라오면 그냥 5% 기다리고 오히려 5% 같으면 저기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사는 것보다. 그래서 5%는 그냥 내가 이 기업이 반도체 쪽도 좋고 앞으로 뭐 그 기판 쪽에 DDR 쪽이라든지 HBM 쪽 이슈가 계속 주목받는 테스트 소켓이라는 쪽이 있는데 그쪽이 계속 부각받아서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5% 정도는 이 기업에 좀 유지해 보겠다. 가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계시고 만약에 가격이 57,000원대 정도까지 싸지면은 거기서 내가 비중을 한 10% 유지를 갖고 있다가 그걸 이제 더 살 계획을 그때 세우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르겠어요.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내리면 더 살 계획을 세우는 게 투자자의 입장인 거지. 이 기업이 이 기업은 좋아요. 좋은데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차이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오면 더 사고 아닌 이상은 지금 5%만 들고 이 좋은 기업이 오르길 기다리자.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메디톡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만 2천원에 한 35%요. 35%요? 네.
기대감이 좀 많이, 기대감이라는 것보다 얘가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주가 흐름 보니까 좀 그러네요. 예, 2주를 사가지고 조금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매도를 하고 다시 중간에 사가지고 지금 그렇죠. 비중은 더 늘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안 늘기는 아닌데 네. 글쎄 차트로 보면 한 21만 원이 무너졌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손절을 하고 네. 설마 너무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네. 참 애매해요. 얘가 어떻게 이 자리 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정말 뭔가 어중간하고요. 맥점이 있는 가격까지 왔어요. 18만 원대 정도면 뭐 저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슈적인 부분들이 내용적인 게 안 나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깔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수급이 강했던 위치가 이때 상한가가고 이제 작년이었는데 여기 어떤 돈의 수급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줘야 되겠죠. 그럼 가격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 1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더 산다라는 것보다 아직 방향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에요. 기술적인 부분. 얘가 여기서 어떤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손절이 했어야 됐는데 라고 했던 가격대 있잖아요. 21만 원, 20만 원대 정도인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서는 거를 먼저 일단 확인해야 내가 비중을 줄이던 뭐 아니면은 유지를 하던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20만 원까지 일단은 지금 이 18만 원대를 이탈하면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시간에 이제 낙폭이 길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다는 아니더라도 줄여놓으셔야 밑에서 또 대응 전략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은 약간 시장 강도에 눌렸던 부분이 있지만 메디톡스가 조금 반전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기다리세요. 20만 원 위로 올라오고 난 뒤에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간다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는데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은가. 지금 이미 오늘 저점이 18만 원대까지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손절가를 약간 큰 차이는 없으니까 계리올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니까 18만 원 이탈했을 때 비중을 낮추세요.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탈 안 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분명히 방향성 틀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뭐 이건 저의 경험이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20만 원까지 기다려 보세요. 반등 주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대에서 비중 축소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상담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네요. 엔터주 수급이 좀 많이 말랐는데 이게 이제는 엔터주가 워낙 이게 작년에만 오른 게 아니에요. 엔터주가 긴 시간 동안 계속 사이클이 우상향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큰 사이클이 나왔던 각을 크게 세웠기 때문에 원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앞서 강하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아래쪽으로 한 번 더 크게 흔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엔터주에 좋은 얘기가 나와도 지금은 저는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을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은 분명히 있겠죠. 그 반등도 한 9만 원대 언저리까지 갈까 말까 하는 흐름성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얘가 추세적으로 확실히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저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원추세, 그러니까 원래 가던 이 완만한 추세적으로 안에 들어왔는데 큰 산을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래쪽으로 한번 깊게 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 대응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깊게 꺾이는 부분이 2022년도 초반대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 시 축소해서 정리하고 오히려 저 아래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강연에 온라인 강연에 있으니까요. 오후 3시에 저하고 소통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고 주말 토요일 날 부천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